초창기 이미지는 전형적인 풀백. 근데 그렇다고 되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줘도 공을 좀 못 차고 말 그대로 풀백이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 진짜 저는 그게 놀랐어요. 얘가 볼을 잘 차는 선수였구나. 이미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의심했다니까요.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 와서 딱 느낀 건 지도자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신세계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초대석 이후에 오랜만에 또 자리를 해주셨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촬영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슈팅스타 때 자주 뵀었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사뭇 진짜 얼굴이 조그매요.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거. 되게 좁아요 여기가. 진짜 여기가 조그매. 너무 작아. 내가 앞에 살이 더 빠졌어요. 예. 이렇게 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희가 그 지도자들이라는 컨셉으로 지난 회차에 촬영을 한 번 했는데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전이랑 현대 축구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 황진성 감독은 지금 공미들 공이 아니다. 옛날 그 우아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빠르다. 네, 너무 빨라. 느려야 돼. 수비도 하면 안 돼. 그게 옛날의 공미인데 요즘은 안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축구의 트렌드랑 유행이 바뀌면서 정말 포지션별로 스타일들이 바뀌었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까 하니까 단연 사이드백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이랑 너무 다른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좋을까? 근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신세계다. 그리고 또 저희도 또 면이 한 번 있으니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세계 선수를 모셨습니다. 두 분 인연은 언제 있으셨나요? 저 강원 코치할 때 선수. 코치님이죠. 제가 그때 세계 처음 봤을 때 네. 저는 이제 세계를 몰랐으니까 수원에 있을 때 제가 수원에 뛸 정도인가? 진짜야. 팩트야, 팩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팩트야, 팩트. 뭐 한 명 뛰고 있는데 쟤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강원에 왔는데 이제 같이 해보니까 되는구나. 왜 뛰었는지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김한 디렉터이자 김한 해설위원이 신세계를 한 문장으로 풀백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어떠한 풀백, 어떠한 선수. 근데 오늘 좀 부담스러워요. 오늘 모든 초점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럼요. 네, 분산되는 게 좋은데. 네 이야기 하는 거. 왜냐면 사실 지난번 회차에는 아무래도 연기훈 감독 쪽으로 이제 네, 시선이 쏠리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당연히 뭐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한 건 있지만 신세계 얘기를 너무 못 들었다. 그런 느낌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커스를 네. 그러니까 초창기 이미지는 전형적인 풀백. 사실 이게 칭찬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되게 네.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줘도 공을 좀 못 차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록 갑자기 미드필더도 보고 뭐 왼쪽도 갔다가 센터백도 보고 하니까 저렇게 다양성이 있었나? 잘했나? 그러니까 요즘은 포지션을 하나만 뛰면 사실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뛰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이제 신세계 선수 또래 중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축구 선수 중에 그 친구가 진짜 사석에서 웃기다. 이 친구는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나한테 물어봐서 그때가 딱 이제 축구 선수들이 유튜브 막 할랑말랑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재밌으면 나는 과감하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구단에서도 그때까지는 구단에서 유튜브 하든 말든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봐라 해서 딱 시작되고 제가 링크를 받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 초창 유튜브. 열렬하신 세계. 네. 브이로그 것처럼. 브이로그. 그래서 그러니까 느낌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이게 롱폼에 맞아요. 약간 롱폼하니까 부담감을 느껴서 막 뭘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딱 안 맞더라고요. 아직 축구 선수잖아. 이제 은퇴할 때가 멀었어. 그러니까 몸도 좀 조심스러운데 웃기고 싶으니까 막 충돌하는 걸 느껴서 맞습니다. 정확해요. 진짜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안 하더니
갑자기 인스타에 릴스적으로. 딱 뜨니까 그때 뭐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 이런 거 할 때 네. 그 드리블 스타링 할 때 보고 이거다. 이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거 내 신세계. 내가 신세계 선수의 개인적으로 모르니까 성격을. 근데 이래서 이 90년생 친구들이 재밌다고 했구나.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가 팔로잉은 안 하고 네. 알죠. 계속 보면 자동으로 뜨는 거 알죠. 네. 그래. 알고리즘이 네, 계속. 네. 그치.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니까 좀 네네. 팔로잉이 좀 그렇고 계속 뜨니까 저는 틈나면 들어가서 이번에 또 뭘 해서 요즘은 또 그 샴푸하는 걸로 샴푸하는 걸로 대박 났잖아요. 봤어요. 천만을 찍었어요. 네. 저희 와이프가 그거 보냈거든요. 그 보낸 거야. 얘가 한 거, 가는 거. 그래서 저 맨날 그것 때문에 혼나고요. 바로 분리수거 때문에 왜 이렇게 니가 터져가지고 그 3개 못 봤냐고. 그래서 저는 롱폼보다는 숏폼에 너무 잘 어울려. 되게 기획도 잘하고 네. 연기가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사실 축구 선수가 연기하기 되게 어색할 수 있잖아요. 민망해하고. 근데 약간 그 스타일리시한 그런 옷이나 외모가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숏폼 되게 축구 선수 최강자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구 선수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쇼폼 아이디어는 진짜 반짝반짝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 분야로 가도 그리고 일단 요 슈프림 요 유니폼도 스타일리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참 그 이슬기 코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또 있죠. 왜. 전형적인 운동선수. 근데 여기가 요즘 생각하는 끼 있고 아, 스타일리시한 맞아요. 요즘 운동선수. 네. 요런 차이가 좀 느껴진다. 제가 롱폼 말한 건 괜찮죠? 너무 좋아요. 아니, 그게 팩트니까. 아. 사실 롱폼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예 모르던 시절이고 사실 최근에도 은퇴하고 나서 제가 신세계 프로젝트라는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솔직히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숏폼에 집중하는. 네, 숏폼에 집중하고 사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숏폼이 그죠. 더 네. 강세다 보니까 맞아. 저랑 더 맞는 걸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근데 진짜 숏폼이 진짜 재미없으면 재미없거든요. 못 봐. 네, 목이 막 민망하고 하는데 내용도 짧으니까. 근데 되게 연기력이 진짜. 좋아. 사실 연기력이잖아. 숏폼은. 반짝반짝해요. 네. 그 아이디어는 누구랑 같이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보시는 많이 봐요. 많이 봐서 좀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애들 봐야 되는데 맨날 쇼폼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많이 마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아이디어가 계속 보면 볼수록 아이디어가 그치. 이 타이밍이 웃긴 타이밍이구나. 약간 그런 거 계속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두 분이 강원에 있을 때 요런 끼나 이런 것도 축구적으로 말고도 좀 인지가 됐었었나요? 아예 뭐 그건 들으니까 재밌구나. 나이 차가 별로 안 나니까 네. 세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를 때는. 근데 되게 적당해.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연은 없으니까 근데 릴스로 먼저 접하고 슈팅 스타 때 봤을 때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이 표현 그냥 쓸게요. 마음대로 써주세요. 약간 야비가 안 돼.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염균 감독이랑 그 초대석 했을 때 끝내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신세계 어때? 왜냐하면 일단 방송감이 있는 사람이면 저도 우리 풀 안에서 계속 방송으로 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무 좀 진짜 아까 썼던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야한 느낌 나는 사람이면 우리랑 안 맞는다.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방송 분명 잘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전혀 안 그렇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였으면 이렇게 캐릭에서 많이 못 뛰었을 그래 그것도 맞아. 여기도 양이로 뛰는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 들은 많아. 게 신세계 친구들이랑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물어봤을 때 다 이미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의심했다니까요. 내가 만나기 전까지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비춰지는 것만 인스타그램이나 아무래도 문신이나 담배 필 것 같고 술 먹을 것 같고 술을 한 모금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펴봤어요 태어나서. 지금 그것도 난 지금 들어. 네, 저는 강원에 있을 때도 이게 필 줄 알았어. 애들 몇명 담배를 펴요. 몇명 펴요. 많이 있잖아요. 선수들도 많이 펴요. 그래 뭐 오케이. 근데 술도 아예 못 드시고. 술을 먹으면 그냥 한 잔 바로 빨고 아예 안 좋아해요. 술 아예 안 좋아해요. 근데 진짜 그러면 보여지는 이미지랑 실제랑 너무 다른 거야.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약간 억울하겠다. 뭐 억울한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문신도 있고 네. 보여주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네. 하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이제 또 반전인 거니까 요즘 시대는 무기죠. 그렇죠. 요즘 시대는 싫어하는 사람 또 싫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 맞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뭐말 아는 사람은 근데 다 좋아하는데. 아마 싫어하는 사람 영입을 안 할 거예요. 오. 근데
알면. 근데 막 어떻게 뭐 스카우터 때문에 뭐 어떻게 왔어 알면은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 정확한 게 30살 이후 넘어서 이제 강원 갔을 때 강원까지는 오케이 김명수 감독님 밑에서 네. 굉장히 뭐 코치님 밑에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FA가 됐을 때 FA 시장에 딱 나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얘 또라이잖아. 얘 팀에 잘 못 어울리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황당하지. SNS가 진짜 이렇게 내 축구에 영향을 주는구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그때 유튜브 다 끊고. 그랬구나. SNS 다 안 하고. 그래 본업에 지장을 받는 건 안 되니까. 네, 그거 안 캐릭터가 되니까. 세 보이잖아요. 그리고 좀 어쨌든 축구 그런 것도 수비할 때 좀 거칠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저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는 근데 팀에 들어가면은 진짜 시간 약속을 제 프로 14년 동안 늦어본 적이 없어요. 전 팀에서는 아예 안 튀는 선수예요. 예. 축구도 튀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실 열심히만 뛰었지. 그냥 너무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네네네. 아마 이미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그 오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금 저는 안타까워. 그래서 누가 혹시나 저는 물어보면 네. 진짜 괜찮다. 그렇게 말해줘도 에이씨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코치 입장에서 같이 해보면 어때요? 코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계를 아예 몰랐으니까 거의 그냥 코치와 선수 관계인 거였죠. 근데 이제 채민이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나이 또래들은 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진짜 저도 사람 많이 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진짜 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였어요. 사실 되게 고맙기도 했고 그 당시에 되게 마지막엔 좀 힘들기도 했었는데 선수들 때문에 힘든 건 아니고 근데 세계나 뭐 그 나이 좀 있는 선수들이 좀 잘해줘서 그때 되게 고마운 기억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코치와 선수를 만났을 때랑 요즘에 뭐 저희랑도 방송 좀 네, 하시잖아요. 많이 봤죠. 그때 느낌이랑 좀 어때요? 똑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김병수 감독님 뭐 있으셨지만 막내 코치였거든요, 슬기 형이. 그냥 가장 저희랑 소통을 많이 가까운? 하는. 네, 가장 가깝고 왜냐면 그때는 김병수 감독님 스타일 아시겠지만 전술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누거든요, 선수들끼리.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슬기 형한테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불만이 아니라 약간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힘들다 뭐 이런 걸 가장 스킨십을 가장 잘 많이 했던. 들어주죠. 똑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잘못 말하면 이제 스파이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게 조절을 힘들다니까 잘해줬어요. 사실 저는 그냥 뭐 듣는 역할을 하고 뭐 조지훈 같은 게임 못 가면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고 뭐 이런 거였죠 뭐. 역할을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슬기 코치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방송적으로 봤을 때 딴 걸 떠나서 본인 장악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전문이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랑 김원일은 그것만 잘해. 서로 못나길 바래. 야 이건 내 캐릭터야. 누가 더 못난지 막. 원일이가 더 심해. 그것도 그래. 맞아. 원일이는 바닥을 찍고 싶어. 그 사람 커리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뭐 어쨌든. 네. 자 이렇게 열이 돼서 신세계 선수와 다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드릴 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풀백입니다. 해설위원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아이들도 많이 보니까 풀백이 어떻게 바뀌고 진화했다라고 보시는지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 수비수 4명이잖아요. 풀백 쓸 때. 근데 이제 수비수는 센터백 둘이 DF고 풀백은 사실상 미드필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네. 미드필더가 측면에서도 측면 미드필더고 그죠? 중앙에서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들을 수비수로 봐야 되냐라기보다는 조금 중앙 쪽에 더 지향적인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멀티 능력 좌우가 되면 몸값이 1.5배 올라갈 수 있다. 그지. 근데 그 대신 칸셀로 정도는 해야지. 아주 잘해야 되는 아주 잘해야 되죠. 예. 근데 되게 잘해도 진짜 한쪽만 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반대쪽이 되면 된다. 이거는 무조건 구단에서 되게 가치 있는 선수가 되고 해서 완전히 옛날하고는 느낌이 달랐고 풀백이 별로면 팀의 전술 짜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풀백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수비만 잘하고 공격이 안 되거나 이게 반쪽짜리면 진짜 어려워진 것 같아서 굉장히 비싸지고 앞으로 더 비싸지고 찾기도 어려워. 희귀해. 진짜 어려워 찾기도. 네. 그러면 뛰는 그 동안에 네. 이전에 나한테 요구하던 것들과 점점 축구 트렌드가 바뀌어간다는 걸 지금 많이 느끼셨나요? 너무 많이 느꼈고 저는 사실 강원 가자마자 바로 느꼈죠. 김명수 감독님이 워낙에 이제 포지션 변화도 그죠? 크고 하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풀백이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는 이제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더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저희 때 그래도 몇 년 전이죠? 강원? 20년, 21년 네, 20년, 21년이었으니까 5년 전. 그때는 솔직히 몇 팀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강원만 있을 정도였죠, 사실.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뭐 너무 보편화돼서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달라졌죠. 근데 그런 식으로 롤을 바꿔서 요구받았을 때 혹시 나는 이렇게 하는 건 풀백 아닌데? 라는 어떤 그 머릿속에 부딪힘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기회다. 나 원래 다재다능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전 후자예요. 아 이거 왔다. 전 너무 잘 어울려. 아니 너무 원했어요. 그래요? 이게 축구지. 오.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강원에서 저는 사실 김명수 감독님 밑에서 2년 동안 네. 있으면서 그 2년이 아니었으면 저는 34살까지 축구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때 완전 축구를 확. 그럼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이드백으로 뛰었을 때는 좀 답답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왜 내가 제한된 롤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었나 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강원 와서 딱 느낀 건 내가 이때까지 축구한 건 축구 아니다. 아 그 정도로. 네. 오. 왜냐면 너무 이제 전술적으로 너무 터버려서 강원적으로 예. 많은 걸 배우다 보니까 와, 나 이때까지 뭐 했지? 진짜 빠가였구나. 진짜 빠가구나. 그런 생각. 아니 그럼 그 전에 아까 환희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구받았던 게 위아래로 뛰어댕겨 그 정도였던 건가요? 제가 딱 그 말씀하신 딱 그런 그거 선수였어요. 열심히 뛰어갔다가 네. 열심히 뒤로 돌아오고 네, 맞습니다. 올라가면 크로스하고 그거 말고는 그럼 별다른 요구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죠. 그게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그거밖에 원하는 게 없었어요. 없다. 그 당시에는. 네. 이게 전술적인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면 한 걸 감안하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팀이 얼마 없었다. 즉 풀백에게 뭔가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롤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거에 가까운 얘기고 그건 저기 안타까운 얘기네요. K리그로 봤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요즘도 그렇게 앞뒤로만 뛰는 사이드백도 있잖아요. 뭐 이거 그렇게 요구도 하고 감독이 근데 이제 롤에 맞게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 강원도 어떤 선수한테는 그냥 앞뒤로 뛰기만을 요구를 했었고 이제 세계는 이제 그런 되니까. 게 되니까 안 되는 애한테 뭘 시켜 뭐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일 위험한 데도 볼을 받으라고 왜 시켜요. 그치. 오히려 숨으라 그러지 볼 받을 때. 네. 근데 이제 진짜 저는 그게 놀랐어요. 얘가 볼을 잘 차는 선수였구나.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본 거야? 아 근데 양에 볼 못 차고. 양아치. 아니 그 K리그 어떻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수비 잘하고 좀 더럽게 축구하고 그냥 뭐 그냥 파이팅! 애들 까고 파이팅 넘치고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생각했죠. 저희끼리 자주 하는 말이 누가 광주에 갔어요. 오? 쟤볼못 차지 않아? 근데 경기를 봤는데 오? 뭐야? 그동안 지시를 안 했던 거네? 야 이러면 다시 어찌 보면 물론 안 되는 선수도 있겠으나 그런 부분을 요구받지 못하고 이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거기에 되게 한정돼서 본인의 어떤 그거를 만개하지 못한 선수들도 많았겠네요. 근데 저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네. 저는 선수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저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프로 이제 감독님들은 어쨌든 본인의 축구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그 포지션마다 역할에 대한 그 자기만의 철학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감독님은 나도 인버티드 풀백 하고 싶은데 쓰고 싶어. 근데 뭐 없어. 뭐 하는 근데 이제 이 선수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얘는 안에 안 들어가서 될 할 텐데?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도 그래도 계속 편견을 깨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재밌었던 거랑 별개로 네. 했을 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요구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말자도 많은데 네. 못하면 재미없죠. 네, 저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잘 되니까. 네. 아, 사실 그렇게 근데 저희는 강원 때를 말씀드리자면 네. 매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김병수 감독 스타일. 매번 너는 인버티드 풀백을 해야 되고 네. 매번 우리 이렇게 할 거야라고 그걸 재미없어 하죠. 오히려. 이걸 이겼는데도 그냥 보통 K리그 감독이라면 이겼잖아요. 그럼 같이 가죠 보통. 근데 다음 경기 똑같이 가야지. 이겼으니까. K리그 감독도 다 그래. 보통. 근데 김병수 감독님은 엔트리도 똑같이 가거든요. 엔트리가 똑같이 가. 왜냐면 뭐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것도 있을 네, 테고. 이겼는데 이거 몇 개? 몇 개 이런 거죠. 근데 다 바꿔. 이겼는데 너무 재밌었죠. 저는 2020년도에 진짜 멤버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네. 되게 어수선해지고 그게 좀 아쉬웠던
아쉬워요. 그래서 2020년 그때가. 자, 그럼 이슬기 코치가 봤을 때 풀백의 어떤 그 롤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력 분석 있잖아요. 상대의 전력 네. 분석을 할 때 딱 상대를 보면은 대부분이 수비의 형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수적 우세를 만들어서 우리 팀이 볼을 소유해야 되는데 네.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세 번째 미드필더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드필더 합류하면 미드필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네, 그런 유형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팀 안의 구성으로 봤을 때 그리고 상대 약점으로 봤을 때 어디가 약점인가 했을 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해서 들어가면 풀백이 안에 들어왔을 때 숫자 우세가 되니까. 수적 우위를 확보하기 네. 위함이 좀 먼저인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게 밑에서 제일 올라가서 큰 수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어. 가장 만만한 게 풀백을 올려서 한 명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게 리스크가 적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편견인 것 같아. 내가 그런 생각 왜냐면 존 스톤스가 이제 중앙에서 올라왔잖아요. 그게 이제 2-3에서 3위로 바꾸면서 사실 했었던 저는 방법이죠. 이게 될까? 저 위닝에서는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됐던 건데. 게임에서는 됐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 될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점점 이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풀백은 이제 이전에 주원 형도 그렇고 게리 네빌도 그렇고 나는 윙 하기엔 느리고 센터백 하기엔 작아서 그래서 풀백을 했고 근데 그 이주원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둘이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어. 예전에 풀백은 그랬다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시면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무조건 동의한다. 동의한다. 네. 원래 뭐 포지션이 저는 원래는 대학교 때까지는 공격수였어요. 왼쪽 공격수였고 아. 자연스럽게 대학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가서. 프로로 풀백이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약간 아까 얘기한 내용이랑 좀 비슷한가요? 네, 저는 그 당시 감독님들에게 너무 감사하죠. 내가 그때 계속 공격수로 밀고 나갔다? 네. 프로 못 갔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너는 세계 내려가서 뛰어 뭐 그런 얘기였나요? 네, 고등학교 감독님이 딱 정확하게 딱 성균관대 제가 입학했거든요. 네. 성균관대 가기 전에 딱 미팅할 때 너 대학교 가면 풀백 볼 거야.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풀백 볼 거야. 근데 저는 뭐 모든 선수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저 성격은 저는 게임 뛰면 장땡 어디든 일단 뛰면 된다. 어디든 어디든. 그렇구나. 그것도 좀 의외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축구 못하는 사람이 풀백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아니 이어서 말하면 좀 그렇지. 아니 왜냐면 이 친구는 대학교 가서 한 거잖아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었다가. 근데 초등학교에 당시 보면은 못한 애가 풀백 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학년별로 게임 시켜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6학년이야. 근데 경기를 잘 못 뛰어. 네. 근데 얘를 게임 뛰겨야 돼. 뛰기긴 해야 돼. 그럼 제일 리스크 없는 데로 보내는 거죠. 왜냐면 어렸을 때는 잘하는 애들이 다 가운데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리고 사이드로 볼을 잘 안 줘. 네. 그러니까 다 가운데 몰리다 보니까 그나마 학년에- 거기가 덜 위험하다. 그리고 그 선수 뛰겨야 돼. 회비도 잘 내고 있고 하니까 뛰겨야 돼. 대부분 그때는 면제 없거든. 초등학교 때는 뭐 유스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꾸 못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 많아요 또. 근데 착하고 성실한데 축구를 잘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풀백으로 많이 가요. 가장 리스크가 적은. 그 리스크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뛰겨야 되는데 골대에서 제일 먼 쪽으로 보내자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경기를 많이 같이 예, 보고 예, 다녀요. 예. 중학교 경기를 오히려 더 많이 보는데 보면 고등학교는 알겠다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오른쪽 백은 다 성실해. 모든 팀이 오른쪽 백은 성실해. 오른쪽 사이드. 오른쪽 백이 불량한 거는 못 봤어. 그리고 없다. 오른쪽 백이 잘 보이는 게 어. 가깝잖아 설치라인. 그치. 그러면 태도가 다 보여. 얘가 뭐 혼잣말 하나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보이는데.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게 조종하거든요. 라인에서 야! 딱 써가지고 바로 그리고 지시도 해. 야, 쟤한테 전달해. 얘기해줘. 얘기하라고. 무조건 성실합니다. 중학교 오른쪽 백은. 풀백들이 주원 형 표현을 빌리자면 제일 맞기도 좋대요. 잘못하면 땅이 그대로 맞는다고. 가까우니까. 가까워서 그 얘기도 했었어. 그 얘기가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좌측은 아니야 그럼? 어차피 후반전 아니, 들어오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전반 시작할 때 형들이 풀백 볼 경우 말해요. 야 반대로 잡아 무조건. 이쪽 가까운 데 쪽에서 시합 저쪽이죠? 말린다고. 저쪽. 근데 또 왼쪽 백들은 또 왼발잡이라는 왼발은 약간 유니크하니까. 약간 달라 오른쪽 백이랑 서양 자체가. 맞아, 성향도 성향 다를 수 달라요. 있다. 근데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뭐 아까는 농담 삼아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좀 못하는 애들이 절로 간다 그러지만 상대 팀 봤을 때 제일 빠른 애들이 보통 측면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아야 돼.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날은 잘하는 애가 글로 가요. 잘한 그날만. 바꿔서 보내요. 네, 그날만
저 초등학교 때 고차원 선수라고 있었어요. 고차원. 진짜 네. 초등학교 때 진짜 잘했거든요. 신이었잖아요. 신이었는데 제 기준으로 수원에는 이름 특이한 애들 많네. 신세계 고차원 그게 생이거든요. 차원이 형이랑 저랑 제일 잘 맞았어요. 진짜. 오른쪽 차원이 오늘 생일인데. 근데 어쨌든 그 차원이가 네.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에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차원이가 그쪽으로 가요. 차원이도 아니면은 에이스인데? 근데 더 웃긴 게 상대 팀도 와요. 똑같은 생각에서 그러니까 차원이 막으로 왔는데 또 가고. 얘는 또 왜 일로 갈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게리 네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해외에도 예전에는 사이드백을 좀 그렇게 취급했던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느끼는 게 그 들어오는 선수들이 네.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요즘에 축구를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팀이 수준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네.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예전에는 없다. 진짜 이 실력 차가 엄청 컸어요. 초등학교 때 1년만 축구 시작 먼저 해도 되게 실력 차가 잘하고 컸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저희 때는 큰 운동장에서 축구했어요. 그 11대 11로. 아, 그러네요. 맞네. 11대 11로 축구해서 사실 수입하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때 네. 뚫려도 수입하가 막 가서 받아주고. 아니 뚫리니까 막아줄 막아주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쪽으로 보냈는데 근데 요즘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애들이 사이드백 가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요즘 사이드백이 그러니까 A급 팀들은 다 출중한 풀백이 있는 팀이지 거기 빵꾸 나면 거기 좀 수준 떨어지는 팀. 이렇게 되니 근데 이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좌우가 실력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자연스럽게 3백 비드업 할 때 센터백을 어. 내려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이고 그치. 왼쪽이 잘하는 사람 줘서 여기 얘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팀들이 좀 늘어났죠. 물론 좌우가 둘 다 잘하면 그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건 그래요. 확실히 스타일이 다르면 그러니까 꼭 좌우를 완전 스페셜리스트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도 어렵고 네. 예. 안 맞으면 또 다른 방법을 바꾸면 찾아야 되고. 그 제일 롤모델로 삼았던 예전 사이드백 선수 있었나요? 국내 선수요?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다니엘 알베스를 알베스. 알베스를. 어찌 보면 정점이잖아요. 풀백의 정점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전혀 다른 선수를 좋아했네. 근데 그냥 다니엘 알베스의 그 문신이랑 이런 스타일이 스타일이 되게 스타일이시잖아.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내려가. 그거는 비슷해. 그런 부분. 그런 바이브를 좀 약간 간지난다. 그 최고의 풀백이었기도 하고. 제일 잘하고. 저는 그런 바이브. 팀버 보면 세계 같아요. 위리안 팀. 아스날 팀버. 예. 팀버가 뭔가 세잖아요. 세죠. 그 세고 에너지가 있고. 그 생각보다 되게 거칠게도 몰아붙여요. 근데 볼 찰 때 뭔가 잘 차고. 순간적으로 약간 냉정함이 있어요. 예. 근데 수비가 좀 거칠고. 근데 전 팀버 보면 약간 세계 코리아 팀버. 코리안 팀 좋은데 알베스를 좋아하지만 잘하는 거랑 별개로 어떤 그 바이브 때문에 좋아했다. 알베스는 알지. 아니 국내 선수 중에서는 저 형처럼 저 선배처럼 해야지 이런 선수 있었나요? 이게 좀 제가 여러 팀 다니면서 네. 팀마다 좀 팀마다 말씀드리면 사실 수원에 있을 때는 제 친정팀이 수원이니까 그때 당시엔 범석이 형. 오범석. 범석이 형이 워낙에 밸런스가 너무 좋고 네. 수비 공격 밸런스가 너무 좋고 수비력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고 그때는 뭐 최고 국가대표 그쵸. 선수였으니까 범석이 형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고 오범석이 억울했던 건 메시 못 막았다고 욕 먹었을 때밖에 없어. 메시를 누가 어떻게 누가 막아? 막아? 요즘 재평가되잖아. 그래. 재평가되잖아. 맞아. 범석 형은 여기 복숭아뼈 쪽에 이만한 아델 차요. 네. 왜 차냐니까 남을 찰 때 자기 안 아프려고. 안 아프라고. 그러니까 진짜 발목에 이만한 걸 차 아델이라 아델을. 그걸 맨날 보면은 발목이 이만해 코끼리야. 근데 부은 게 아니구나. 부은 게 아니야. 남을 찰 찰 거야. 남 찰 때 그냥 확실하게 찰라고. 본인 안 아플라고. 본이 안 아플라고. 어쨌든 수원에서 오범석. 내가 원서 네. 강원 갔을 때는 이제 범석이 형도 있었지만 네. 광훈이 형. 신광은 또 뭐 볼 잘 차니까. 광훈이 형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광훈이 형 최고였고. 네? 그 정도? 그런 레벨. 수원 FC 때 또 용이 형이 있었으니까. 이용. 이용 선수. 네. 다 뭐 출중한 네. 사이드백들이니까. 그러면 되게 좋은 형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네요. 네,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좋은 선배들이 있어야 또 맞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신광훈은 좀 일찍 미드필더로도 써보고 그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 어렸을 때는 그냥 완전 오른쪽 백이었잖아요. 저는 편견이 있어. 신광훈 아니야. 고등학교 때 원래 미드필더였어. 아, 진짜요? 근데 프로 가서 사이드백을. 근데 약간 뭐 이렇게 들쏘 뭐 이런 별명 있어서 그냥 나는 되게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풀백을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조금 전술이 미리 좀 도입이 돼서 그치. 신광훈을 더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신광훈 대표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꾸준하게는 못 뽑혔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신광훈을 대표팀에서 어떻게든 젊었을 때 활용했으면 현대형 풀백이야. 이게 오른발로 딱 이거 해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왔을 때 뭐 어떻게 표현 좀 해주세요. 신광훈 그 오른발 그 킥. 탁탁 그거, 툭 차는 거 툭 있어. 차는 거 있어. 그거 진짜 성공률 100%. 진짜 좋은데 볼 때마다 와 하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잘 안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풀백도 사실 좀 약간 항상 기근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걔도 아이가 얼굴이랑 막 파워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다 몰랐어. 킥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그걸 좋아. 그거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지. 알아서 사람. 그래서 저는 광훈이 형이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게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대표팀에 좀 더 콜업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네. 갖고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하죠. 그런 걸 좀 그때 활용할 줄 알았어요. 그치. 근데 용이랑 창수 형이랑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딱 그 세 명한 그게 세대가 바뀐. 두 명한테 밀리는 거죠. 그러면 환희 형은 국내는 뭐 신광훈 치고 해외 풀백이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드백은 누가 있나요? 저는 칸셀루가 칸셀루. 왜냐면 일단 좌우 된다는 졸잘하지, 게 그리고. 그냥 근데 약간 이제 칸셀루가 약간 그 성질머리, 약간 태도, 그걸로 항상 이슈가 또 되죠. 약간 그거 제외하면 어. 그냥 실력으로 봤을 축구만 봤을 때. 축구만 봤을 때는 되게 활용성이 높고 감독들이 무조건 쟤 우리 팀에 하나 있으면 와 진짜 든든하겠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미드필더 되면서 사이드백 뭐 자네티나 사네티. 소린 후안 파블로 소리. 소린 와. 아니면은 센터백과 백되는 선수. 알라바? 그러니까 뭐 말디니. 말디니. 뭐 알라바. 또 뭐지? 뭐 알라바 튀랑. 튀랑. 이런 선수들을 되게 캐러거도 좀 좋아했어요. 캐러거. 그리고 아무튼 근데 세 개도 제가 볼 때 3백의 오른쪽 스토퍼. 네, 그런 거나 이제 인버티드 풀백 이런 거에 되게 최적화된 선수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되게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B팀에 가끔 뛰기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B팀 감독이었거든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은근히 진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되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전술적인 영감을 많이 좀 갖고 봤네요. 그쵸. 너무 그러니까 다재다능했어요. 그래도 왜 다재다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저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 다 잘하네. 이게 되는구나. 되네. 이게 되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전 게 아까웠겠죠. 이렇게 진지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재밌게 하고.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에 강원에 있는 어린 선수들한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이거 빨리 보는 거 복 받은 줄 알아. 네네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슬기 코치나 김명수 감독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찌 보면 전술적으로 좀 선구안이 있었던 분들인데 어떤 거를 좀 움직임을 요구했다거나 지금의 사이드백과 지금의 전술에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디테일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좀 얘기를 두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좀 같거든요. 놀라는 거. 듣고 약간 이걸 머리 이렇게 해? 땡 때리는 거. 어. 이런 개념이 있었나? 이런 난 옛날에 이런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 뭐 쉽지 않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백이 보통 센터백이 볼 잡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받길 원해요. 볼을 일반적으로. 근데 감독님이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왜 내려와서 받지? 그러면 내려오면 이 공격수가 딸려오면 딸려 내려온다. 딸려 이제 공간이 생기니 그 공간에서 다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이런 패턴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지 말을 안 해줘요. 이 그냥 공간에서.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대해 잘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예.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어떤 날이 세계가 말한 것처럼 올라가 있으라고 하고 뭐 수비 끝에 라인에 있으라고 하고 어떤 날은 수비랑 미드필더 사이에 있으라고 그러고 어떤 날은 좀 밑에서 플레이하라고 이게 경기 때마다 그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수들도 매 경기 조금 다른 롤을 받으니까 좀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고 저는 원래 전술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니까. 그런 말 들으면 되게 저도 재밌었거든요. 코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아요. 상대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네, 뭐 상대편 압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제가 들은 것 중에 뭐 제가 김병수 감독 직접 네네네네. 들었는데 그 상대 수비수랑 이렇게 나란히 서 있을 때 이 눈 시야에서 바로 바깥쪽에서 서 있어라라고 얘가 알려줘서 이걸 아마추어에서도 약간 쓰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드 백이 얘 시야에서 벗어나면 얘가 그냥 무조건 일로 압박을 와요. 근데 여기 애매하게 서 있어. 걸쳐 있어 이 시야에. 그러니까 이게 눈을 돌렸을 때 약간 잘 몰라야 되죠. 화각에 있긴 있는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사무사하게. 근데 이 사람이 사람한테 압박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면 이 사람 둘 다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다가 이제 볼이 순간적으로 수적으로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마추어에 적용하려고 난 느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쓰니까 계속 맨날 애매한 데 서 있습니다. 애매한 데 있어야 된다. 그냥 저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애매하게 서 있어요. 포지션이 너무 좋으니까 볼이 너무 많이 가. 근데 볼을 못 차. 그러니까 자꾸 뺏겨. 우리 포지션 안 좋게 서 있어요. 너무 티가 많이 나. 포지션이 기가 막혀. 진짜. 내가 알려줘서 어떻게 뛰라고. 나는 이제 느리니까 미리 가 있으면 편하잖아. 네. 미리 가 있어 볼이 와. 근데 오는 순간 아 왜 와?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확실히 그 왜 이전에 좋은 감독들은 거리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강박처럼 한다면서요.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겠네요. 그래서 뭐 1m 뒤로 2m 그런 거. 그런 걸 얘기해서. 미터 단위로. 근데 진짜로 실제 감은 감독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뛰는 선수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뭐 세계도 알겠지만 뭔가 경기장에서 이게 되네 하면은 이제 자꾸 재밌어지고 깨는 게 있으니까. 딱 이거예요. 이게 되네? 훈련에서는 사실 저희가 다 처음 받는 훈련이고 처음 받아보는 디테일적인 지적이다 보니까 만약에 경기장에 딱 갔을 때 그거를 솔직히 처음에는 못 믿는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이게 돼? 이가 대부분. 근데 경기장에 가서 이게 되네? 하는 순간 이제 날개를 다는 그런 루트인 것 같아요. 이전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던 건데 김병수 감독 입장에서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라는 어떤 지적을 받았던 부분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거나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움직여라. 일단 뭐 기억나는 거는 볼 컨트롤부터 알려줘요. 볼 컨트롤이라고 하면 사실 프로 선수한테 좀 저도 이렇게 되고 볼 듣거든요. 컨트롤을 네. 근데 그거 하나에 진짜 달라져요. 그 디테일이. 그 어떤 종류인가요? 예를 들어서 예. 볼이 올 때 뭐 그 다음 동작을 빠르게 하려면 반대발, 디딤발을 살짝 떼서 볼을 잡는다던가. 보통은 디딤발이 박혀 있는 상황에서 볼을 컨트롤하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반동을 살짝 주면서 퉁. 아. 뭐 이런 디테일이랑 그런 거. 네, 그런 거랑 또 생각나는 게 뭐 패스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상대 이제 수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패스 게임 이렇게 구도를 짜 있고 잡았는데 수비가 안 와. 근데 패스를 줘. 그럼 바로 멈춰. 삐빅. 왜 줘? 수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줘?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왜냐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가는. 수적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하네요.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사실 나 데제르비 그 축구 데제르비가, 예. 이제 우리도 막 했던 축구니까 근데 감독님이 맨날 같이 축구 볼 때마다 저거 내가 했던 거야. 했던 거야. 이래서 내가 뭘 다 했던 거야. 근데 인버티드 풀백을 진성이 형 포철공고 코치 때 했대요. 90 그러면 뭐야? 그게 맞다라는 기준이면 사실 해외에서도 그런 개념이 많지 않을 때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김명수 감독님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의 좀 그거를 어필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요즘 축구 보면서 많이 느껴 인터뷰나 이런 거 들으면 김명수 감독님이 했던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떠올라서 거의 김병수 특집인데. 아니 근데 이거. 오늘 신세계 물어난 것도 포커스가 좀 거의 김병수 감독으로. 제 특집은 될 수가 없죠. 아 근데 세계가 또 감독님을 이제 좋아하니까 네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런 식으로 풀백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뛰어난 선수들이 사이드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저는 황문기 같은 선수들이 더 나올 그렇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미드필더들이 풀백 봤을 때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물론 우리 같이 있었잖아. 같이 있었죠. 네. 진짜 그렇게 될 줄 몰랐죠. 진짜 놀랐지. 사이드백을 시킬 생각도 없었어. 아예 그래요? 생각조차 못했어. 아예. 와 그거 문기가 사이드백으로 간다고 처음엔 너무 의아해했고 근데 확 바뀌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애가. 그 효진이 형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효진이 형이 그때 있으면서 거의 1대1 멘트로 효진? 코치했다고. 오른쪽 백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효진은 되게 맞아. 그냥 최효진 옛날 그 풀백. 옛날 풀백.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되게 아쉬워요. 내가 지금 있었으면 더 오래 뛸 수 있었는데 내가 지금 요즘 풀백이었으면 진짜 더 오래 뛸 수 있었어. 근데 원래 워낙 그런- 잘 뛰었으니까. 그런 욕구가 있으셨던 분이구나. 네, 근데 그거를 그럼 황문기가 다 쏟은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수비적인 디테일 왜냐면 문기가 수비적인 걸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쨌든 효진이 형이 코칭을 워낙 잘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풀백 없다 하는 게 그치. 아니라 없으면 뭔가 황문기 같은 캐릭터들을 찾아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배치를 해서 저는 찾으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풋볼에이에서도 풀백이 좀 다쳐가지고 미드필더 친구들이 풀백 본 적이 있는데 처음 잘 안 봐서 어색하긴 하는데 하겠지. 뭐야 생각보다 괜찮네. 전혀 문제가 안 근데 생각 안 그런 되네. 건 있어요. 분위기가 풀백이 내가 못해서 가나?
아직까지도. 그런 게 있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딴 자리 자체를 시키는 거면 내가 못해서 일로 가나? 내가 미드필더 풀백 시키면 내가 미드필더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인데 좀 아쉬워요. 유소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소년 애들은. 근데 이제 프로 레벨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솔직히 뛰면 느껴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 이런 선수들은 정말 세계처럼 프로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거의 안 안 해요. 하는구나. 내가 왜? 그런 선수들 내가 왜 많아요. 골로 가? 네, 맞아요. 내가 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게임 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그럼요.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왼쪽 윙인데 너 오늘 오른쪽 윙 봤냐? 저 오른쪽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 신인이. 진짜로. 네. 신인도. 그래서 그래 걔도 아마 걔도 안 될 거야. 진짜 그 애들 한 대 쥐어박고. 좀 아쉬운데. 그건 애티튜드의 문제네요 그러면. 근데 감독이 이렇게 밀려서 시킨 게 아니라 얘가 할수 믿음이 있을 거. 있으니까 네. 사실 그치. 그 약간 이것도 믿음의 종류 하나인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은 해. 믿음을 주는데 나는 감독이 우리가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 협회 문제 있고 그랬을 때 스피치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근데 나는 말투 같은 거 그러니까 설득을 이렇게 해서 너가 여기 서는 거야라는 걸 알아듣게 설명하면 난 선수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 않나요? 저도 얘기를 맞다고 봐요. 안 해주잖아. 맞아요. 야 그냥 가서 뛰어. 그러면 나도 싫을 것 같아. 왜? 근데 이러하니까 넌 이런 장점이 있고 상대가 이러니까 이 경기에서 이렇게 뛰어보자 하면 그걸 마다할까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피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스피치는 잘하시는 편이긴 해요. 맞아. 스피치 잘하시는. 말 잘하잖아.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네. 선수 하면서 선수들끼리도 가장 많이 하는 거고 그 말 한마디. 그래, 맞아. 스피치 그 말 한마디가 네.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뛰다가 이번에 경기를 빠져야 돼. 네. 근데 감독이 불러서 그 말 한마디가 하면 그 다음 경기 준비가 달라지는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위로의 한마디든 일에서 빠진 네. 거라고 그들이 바보는 아닌데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는 풀백의 문제도 그런 문제에서 기인한 게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예전에 많이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최근에 리그 경기하면서 1학년 저학년 경기 네네네. 하면서 느꼈던 게 주전 선발로 뛰었던 친구가 하프타임 때 갑자기 빠졌어요. 근데 이제 진성이가 다 애들 앞에서 얘가 빠진 이유는 전반적으로 옐로 카드 받아서 위험할까 봐 빼는 거야 하니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다 인지하잖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본인도 그래. 왜냐면 첫 경기였거든요. 그게. 근데 갑자기 빠지면 나 첫 경기인데 나 이제 끝났다 밀렸다 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진성이가 차분하게 말하고 이게 첫 번째 경기가 중요한 경기고 지금 비 오니까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빼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하니까 다들 분위기가 그죠. 이렇게 딱 좋아지는 걸 제가 밖에서 느꼈거든요. 저는 어쨌든 냉정하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뺄 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거나 조롱하듯이 말하는 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톤인 자체가 톤 자체가. 톤이 이게 얍삽한 일찍 톤이 빼는데 잘했다. 야, 그거 뭐하냐 약간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마음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옐로 카드 왜 봤냐? 야, 야, 씨. 근데 이거를 진호 형 그냥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 경기가 되게 빡센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거 진짜 태양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니까 불안해가지고 위험한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저도 그 자리는 너가 이제 역습을 끊을 상황이 나올 텐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거다. 뭐 이해해라. 둘 다 설명해 주니까 그럼 알아듣지. 근데 이제 뭐 말이야? 뭐 하냐? 옐로카드 왜 받냐? 에휴, 집중 안 하냐? 막 이렇게 뭐 나쁜 의미로 말한 게 아니고 약간 장난식인데 그냥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뭐 이건 우리가 풀백 얘기하다가 넘어간 거긴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 나는 지도자 과정에 스피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해요. 중요해요. 진짜. 그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수비력이 안 좋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요즘에는. 요즘 사이드백이야? 아니, 요즘 사이드백. 그러니까 수비력이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축구 지능이 좋으면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단순히 저는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이 지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드백 오래 뛰는 선수들은 그러니까 미드필더 시켜도 되는 거예요. 센터백 시켜도 되는 거예요. 이거 수비를 잘하는 건 수비적인 능력도 있지만 머리가 좋아서 잘하는 것 쪽에 가깝다는 평가를 하시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오히려 사이드백만 보는 선수들이 미드필더 시켜놔도 난 무조건 잘한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도 동의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수비력이 머리에서 기인한 건지 신체 능력에서 기인한 건지. 제가 스마트한 건 동의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고.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자. 이제 내가 내 깔때기를 꽂겠다. 그 부분 동의하고 최근에 경기 보면 강원의 이유현 선수. 진짜 저는 이유현 선수가 전남에 있었나? 맞아요. 네, 맞아요. 연습 게임을 뛰는데 그때 연령 대표 네, 맞아요. 맞아? 어. 진짜 맞아 전북 이거? 갈 때도 제가 뭐야 전북 어이? 맞아? 아야 그 느낌. 선수들끼리도 얘기하고 그랬구나. 맞아 이거? 이 정도였는데 네. 강원에서 미드필더로 출연하고 하는 거 보고 지금 좋잖아요. 와 나랑 좀 비슷한 거 같네. 근데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축구적인 지능이 좀 그래도 그런 거 괜찮은 같아요. 선수들이다. 저는 그리고 또 요즘에 듣는 게 잘 뛰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머리가 좋아 잘 뛰는 것 같아요. 잘 뛰게 보이고 어디로 뛰어다닐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진짜 팩트야. 그냥 발바리처럼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저도 12km 뛰었거든요. 11km. 근데 아무도 잘 뛰었다는 거예요. 너가 11을 뛰었다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뛰는 거야. 진짜야? 왜냐면 이거 차고 뛰면 수비형 mid필더는 뛸 수밖에 없어요. 저 프로 경기 뛰면 저도 프로 경기 뛰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근데 나는 같은 키로수 뛰어도 그렇게 안 보이는 아무도 이유가 잘 잘 못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계 같은 선수들은 누가 봐도 잘 뛴다 하는데 그게 의미 있게 뛰어다니는 거죠. 무의미한 뜀박질은 별 달리 필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영민 있죠. 네. 걔 오지게 안 뛰어 걔도. 근데 다 빡세고 근데 잘 보이잖아. 뛴다라고 생각해. 보이잖아. 신영민이 안 뛰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막 생각보다? 11km 근데 정말 잘 뛰어다니는 거죠. 저는 신영민이 잘 뛰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 잘 뛰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현 선수도 네. 올바르게 뛰지만 진짜 많이 뛰기도 하니까 더 빛났고 요즘에 또 인천의 민경현 선수 요즘 미드필더 봐요. 네. 그래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뛰는 선수 기본적으로 그때 가면 어느 정도는 다 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올바르게 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라미나 알라바 자네티 이런 선수들이 미드필더도 볼 수 소린도 볼 수 있는 게 되게 잘 뛰어다니는 거야.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네. 그게 잘 뛰는 거지 그냥은 막 뛸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풀백이라는 지금 요구하는 자리 자체가 머리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동선이 훨씬 복잡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들어도 아이 되고 근데 또 어느 정도 커버는 해야 되며 공격 나갈 때도 영리하게 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미드필더까지 볼 수 있으면 한 3년 더 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 박주호도 사실 주호도 사이드백. 사이드백 그치, 미드필더를 보면서 경기 수도 늘어났고 그러네. 유틸리티성이 늘어났고 마지막 말년에도 좀 더 뛸 수 그치. 있었고 사실 이을용 네, 감독도 맞아요. 다 가능한 이을용 다. 캐릭터잖아요. 풀백, 약간 윙백스럽긴 한데 맞아. 송종국 형도. 그치. 저 저 초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그때 미드필더였어요. 근데 제가 군대쓰리가 옛날 했던 거 있잖아요. 아, 되게 좋잖아요. 그래, 거기가 그래, 그래. 중계 예. 했는데 다른 분들은 나이 들어서 못 뛰는데 송종국은 뛰어. 그냥 영리해. 그러니까 조금 뛰고도 그냥 딱 적시적소에 네. 뛰니까 체력이 좋아 세이브가 돼. 보이더라고요. 그럼 킥 탁 해주고. 그냥 되게 영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송종국 진짜 잘한다고 느꼈는데 그런 캐릭터들이 오래 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전에 강윤성. 저 세계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친구 알아요. 그 사이드백도 미드필더도 보고. 다 되니까. 네. 뭐 약간 얘기하기는 애매한 선수긴 한데 그 이제 섹스 중독자라 라이언 긱스가 뭐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긱스가 커리어가 뒤에 늘어난 게 미드필더를 바꿔서도 잘하니까. 아. 근데 보면 머리가 좋으니까 안 뛰어도 툭툭툭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잘한다. 베컴도? 그래. 중앙으로 들어와서 뛰잖아. 난 베컴이 중앙이 될 거라고 어렸을 때니까 맞아. 시선이 어떻게 중앙에 뛰어? 근데 뛰잖아요. 그러면 요즘 풀백한테 요구되는 능력치 가장 중요한 건 신세계 선수는 뭐라고 봅니까? 저는 정말 생각하는 움직임인 것 지능. 같아요. 지능. 어. 지능이 진짜 사실 그러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예전 풀백은 스프린트였어요.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셨나요? 파이팅 아니야 파이팅. 수원 삼성의 신세계는 진짜 양. 패스 성공률 필요 없어. 없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뛰어야 된다. 와리가리. 아. 그리고 패스 미스해도 오케이. 수비만 하면 오케이. 미스하고 뛰어. 너 수비력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천지 차이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선수고 같은 리그 안에서 뛰었는데 그거랑 축구 진행은 제일 대척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풀백이 이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해. 오. 왜냐면 수비할 때도 제일 센 애 막아야 되고 공격할 때도 어쨌든 왜냐면 빌드업이 사실 거의 측면으로 가서 시작이에요. 왜냐면 네. 수비 자체도 측면으로 몰아내기 때문에 그치. 거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골도 잘 쳐야 되고 수비도 졸라 잘해야 돼. 근데 약간 느리면 미드필더로 가는 거 오히려 오히려? 빠르면 백으로 가는 거죠. 오히려. 네. 요즘 보면
볼 제일 잘 찬다는 미드필더였던 발베르데가 땜빵으로 풀백 가고 왜냐면 토마스 중요한 파티도 자리니까. 가끔 사이드 파티도 가고 오히려 미드필더로 시작했던 루이스 스켈리 같은 어린 선수도 사이드백에 보내는 게 거기서 잘하지 않으면 팀이 그냥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 알폰소 데이비스도 편지. 알라바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다 공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편지 어렸을 때부터 형이 많이 봤으니까 걔는 오히려 거기다 내려온 케이스 아니에요. 알라바도 그 수비 하기 싫어서 계속 떼쓰다가 결국은 내려가지고 그치. 터져가지고 아마 뭐 고마워할걸요 그 내려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레알까지 뛰는 거고. 맞아. 강상우 선수도 원래 대학교 때 윙이었는데 아, 맞아. 아, 그리고 뭐 이기재 선수도 원래 미드필더였고 네. 대학교 때는. 그리고 신광훈도 미드필더였고 뭐 윤종규 같은 선수도 전 미드필더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알라바랑 알폰소 데이비스는 대표팀이랑 클럽팀이랑 커리어를 나눠서 봐야 돼요. 아 맞아. 알라바는 대표팀에서는 높은 공격하는 그쵸. 선수고 이제 클럽팀에서는 수비하는 내려와야 선수고 되고.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오른쪽 윙도 봐요. 캐나다에서. 어. 요즘은 안 보는데 옛날 오른쪽 옛날에. 윙도 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잘한다 뜻 아니에요. 그치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뛸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무의미한 게 어. 사실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감독에 따라 윙처럼 쓸 수도 있고 뭐 풀백도 되고. 풀백도 되고 미드필더도 되고 그건 성향의 차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요즘 포지션이 그렇게 스페셜한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소년 레벨들은 오늘 내가 어디 위치에서 뛴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유소년 레벨에서 풀백을 봐야 하는 선수에게 잘 설명해 주는 거랑 별개로 어떤 능력과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지가 사실 그래야 좋은 사이드백들이 나올 테니까 우리나라에도.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음. 유소년 단계에서도 제일 좋은 팀이 있고 좀 약한 팀이 있고 아무래도. 중간 팀이 있어서 사실 이제 유소년은 그 자기 거 하나 하기도 바쁜 선수들이 사실 팀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뭐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한데 네. 근데 제일 높은 레벨로 갈수록 사실 뭔가 사이드백으로 가면 내가 중학교 때 내가 넘버 10번이었는데 왜 사이드백을 보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있을 것 같아. 프로에 가도 10번 선수가 되게 많이 와요. 신인들로.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을 윙포드나 뭐 중앙 미드필더나 백 같은 거 시키면은 싫어하는구나. 입 나오고 막 하는데 좀 그런 이해가 그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딴 얘기인데 신세계 선수는 그때 나는 뛰면 오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마인드셋은 원래 장착이 돼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후천적으로 생각을 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사실 잡초죠. 잡초 그렇구나. 근성, 잡초 마인드로 살아나는. 되게 늦게 시작했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초등학교 때 축구 안 해도 돼요. 그냥 즐겁게 해. 맞아요. 가져.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구나. 그 초등학교 때 축구를 안 했다 보니까 사실 총망 도 유망주 뭐 연령별 대표는 뭐 무슨 소리야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잡초 근성이 강한 간절한 선수였죠. 살아남기. 어쨌든 급급했다. 게임 뛰면은 너무 좋은. 네, 그러면 무조건. 그 뛰면 된다 그냥. 무조건 뛰면 된다. 근데 이 마인드는 지금 어린 친구들을 두 분은 또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나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 왜냐면 그냥 뛰기만 하면 돼가 잘 풀릴 수도 있지만 맞아요.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되게 현대 축구에 가까운 마인드인 것 같고. 이거는 오히려 좋은 마인드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없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리고 요즘에는 만약에 바르셀로나라는 클럽은 어렸을 때부터 다 같은 철학을 가지고 프로까지 올라가면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팀을 계속 옮겨요. 철학이 다른 축구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해야 된다. 뭘 빨리 감독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빨리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스페셜한 선수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게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치. 내가 지도자가 되보니 선수를 맞춰야 된다. 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드니까 좀 이게 어려운 얘기다. 네. 형도 비슷하게 생각해? 저는 이제 여기는 지도하느라 그치. 바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뒤에서 애들 표정을 좀 보거든요. 하나 뒤에서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안 하던 걸 누가 선생님이 시키면 못 받아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하는데 계속 마음속에 왜 여기서 나 뭐지 잘못된 건가? 뭐 나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해도 돼요. 유소년 선수들이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는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풀백들이 유행했을 때 저는 다시 클래식한 풀백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선수 하나가 그 앤디 로버트슨이라고 생각해요. 리버풀의 왼쪽 풀백. 걔는 물론 공을 잘 차긴 했지만 예전처럼 시원하게 돌파해서 날카로운 크로스 날리고 요 맛도 분명히 사실 풀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고 생각할 때 항상 신세계 릴스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윙어 요즘 윙어.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네. 필요할 때 빡 하나 제치기고 나가야 되는데 윙이든 사이드백이든 요즘에는 그래 뭘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때는 밀고 나가야지. 이때 1대1 해야 되는데 일단 뒤로 패스. 그러면 보는 팬들 입장에서 아유 씨 또 백패스 아씨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저거 하나를 못 제끼냐? 어렵지만 그 시도를 안 하는 선수들이 요런 이 트렌드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정확한 것 같아요. 되게 답답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해봤어요. 네. 나는 왜 백패스를 시키는가? 어. 지금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상황이 봤을 때 두 명이 딱 걸려. 그럼 바로 백패스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두 명 걸렸을 때 1대1 하면 좀 무리하게 된 동작이 힘드니까. 되니까 턴오버도 되고. 근데 이게 그래도 쪽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했는데 현대축구가 데이터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끝날 뭐 XG 값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돌파 확률이 돌파를 했을 때 골이 들어갈 확률이 되게 적다 그래요. 낮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그러니까 건데. 중거리 슛이나 네. 뭐 프리킥 지적 프리킥이나 이게 퍼센티지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되게 코너킥도 그렇고 되게 낮으니까 이거를 시도하는 것보다 더 볼을 좀 더 가지고 있으면서 더 완벽한 골을 원하다 보니까 이제 드리블 하는 걸 오히려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도자들의 요구가 오히려 선수들의 한 단계 성장에 방해가 될 때도 있지 않나요? 좀 과감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사실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현대 축구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술적 이해도가 숙지가 안 되면 프로에서 살아남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 리스를 만들 네. 때도 그냥 낭만을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예전엔 낭만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진성이 앙리, 형이 똑같은 그래. 얘기예요. 그 낭만 축구가 있잖아. 그 낭만에 젖어있는 저희 그런 게 있잖아. 그때 세대에는. 그래서 그걸 보고 만들었는데 사실 현대 축구는 그런 낭만 값이 사실 많이 떨어져 많이 있죠.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등지고 있다가 내가 아는 윙어들은 알을 먹이든 치고 그렇죠. 뛰든 이걸 해서 그 쾌감의 축구를 봤는데 막혔어. 백패스. 바로 백패스. 9번 막혔어. 백패스. 몸싸움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물론 최상위 선수들은 그걸 잘하니까 거기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요즘 사이드백이랑 윙어는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한 게 커요. 왜 몸싸움에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받으면 되지? 좀 그래서 요즘에 그 해외 축구 기준으로 되게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 중에 하나가 파리 생제르맹인데 그 흐비차, 그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덴벨레, 두에 이런 선수들은 옛날처럼 하는 거야. 1대1 툭툭 하다가 쪼개고 들어가거나 바로 슛으로. 근데 그런 플레이어들이 희귀하니까 요즘 그 축구가 재밌다라고 팬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운동장이 좀 더 커지고 골대가 더 커지면 어떨까. 그게 우리가 지난 회차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운동이 좀 커진 공간도 더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진짜 11km, 12km를 고강도로 뛰는 그 데이터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스페인 대표팀도 예전엔 패스 1000개라면 무조건 수비라인이 벌어졌다 했는데 1000개로도 안 돼. 라인이 안 벌어져. 체력적으로 워낙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운동장 크기를 바꿔야 되죠. 더 크게 만들 공간이 더 부전을 넓으면 넓게 하자. 그 1대1 졸라 하거든요. 독일 쪽은 사이드백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보통 가장 트렌디한 전술이 독일에서 많이 나오니까. 독일은 딱 어느 팀 레벨로 나눠져요. 내려가면 클래식한 독일 이원 있잖아. 막 가슴 두께 이런 거. 딱 등번호 무조건 2번. 조지는 애들. 2번. 그리고 뛰어 들어가서 막 파워 크로스 막 계속 올리고 그쵸. 이런. 그리고 왼발도 그냥 킥밖에 못해. 뛰어들어서 킥. 네. 이런 애들이 하위권에 좀 있고 그 축구가 먹혀요. 먹히고. 이런 팀들이 오히려 상위권 팀 잡을 수도 있어. 왜냐면 킥 좋은 애들을 배치하니까 그치. 잘 뛰고. 근데 뭐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까지는 없어. 못해. 예. 근데 상위권 팀들은 딱 한 4-5개 팀들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안으로 좁혔다가 내려갔다가 막 윙백처럼 뛰었다 윙처럼 뛰었다 뭐 레버쿠즈만 봐도 그리말도나. 프림퐁이 윙이야 프림퐁이야. 윙백이야 풀백이야 뭐야 걔는 공격수야 다 하지 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이브리드하게 다 해야 네, 되니까. 네, 상위 레벨은 그런 선수들이 다양하게 있고 네. 그 선수들이 개성에 맞춰서 뭐 이렇게 비대칭을 섰다가 뭐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조금 하위권 팀들은 3-4-3 또는 그치. 3-5이 딱 써가지고 클래식 윙백 딱 써가지고 크로스 올리고 앞에 194 딱 약간 그리고 엄청 느려 근데 등지면 다 가려져 그치. 그리고 막 이렇게 이런 축구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약한 팀 선수니까 볼을 오래 갖고 있지 못하고 그치.
뭐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볼을 뺏겨. 뭐 사이드백이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클래식하게 할 이제 수밖에 그런 없는 팀에서 막 되게 영리한 선수 한 명 있으면 되게 튀거든요. 걔는 이제 다음에 되게 좋은 팀으로 올라갈 수 있고. 혼자만 가고 나머지 딱 보면 아 얘들은 그냥 딱 이 중하위권에서 되게 성실하게 오래 뛰겠다는 선수들이 있고 튀는 애 한 명 있으면 이 팀은 잔류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튀는 애가 한두 명 있어야 잔류하는 거고 그런 게 되게 낭만이 없었다지만 낭만이 있는 팀은 꽤 많습니다. 아래쪽에 아직까지도. 근데 클래식하게. 우리가 보는 축구 상위권만 보니까. 그치, 아무래도. 네, 근데 하위권 축구팀이 저는 이제 분데스리가 하다 보면 뭐 뮌헨이나 레버쿠젠 경기도 하지만 하위권 팀 경기도 가끔 하지.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래. 그런 거 하면 막 아 재미없어 롱볼 뭐 막 왜 때려 넣는 거야 하는데 가끔 보면 재밌어. 재밌어요. 그게 원초적인 축구의 재미는 있긴 해요. 아니, 되게 근데 맞구만. 전에는 프리미어리그 봐도 한 1위부터 10위랑 10위부터 20위 차이가 되게 많이 이만큼 나요. 크죠. 그래서 저는 뭐 앙리가 막 5명씩 제끼고 골을 넣고 근데 요즘은 1위부터 20위가 너무 빡세. K리그는 진짜 죽음의 리그야. K리그 존나 빡세. 1위부터 10위까지 어느 팀이 더 잘하는지 그래, 모르겠어. 모르겠어. 진짜 개빡세. 만약에 신세계 선수가 요즘 트렌드였다면 어느 포지션이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도 아쉬운 게 전 수비형 미드필더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냥 아예 시작부터. 네. 운이가 얘기하는 6번. 아, 거기에 저는- 잘 어울렸을 거다. 왜냐면 하기도 했어요. 제가 상무를 갔을 때 김태환 감독님, 정경호 코치님 있었을 때 예예예. 저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오른쪽에 김태환 형 있었고 예. 홍철 뭐 오케이. 멤버가 레알 상무였어요. 그래요. 거기 완전 국대급이. 그때 저랑 한 시즌 내내 쓴 미드필더가 가람이. 아. 윤빛가람 선수랑 저랑 네. 롤이 완벽해.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석에서도 내가 그때 축구할 때 진짜 재밌었던 게 저는 볼 잡으면 가람이만 주면 돼요. 주면 된다. 그리고 난 수비하면 돼. 네. 롤이 완벽해. 어. 저는 몸 풀 때 가람이 축구화 색깔 보고 들어가요. 그거 주면 된다. 축구화 색깔 보고 바로 가람이한테 주면 걔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위에서 알아서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가람이가 이제 못하는 부분, 수비적인 부분 그냥 갖다 박아버리고 다 뺏어서 주고 하면 네. 그때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거든요, 저희가. 그냥 너무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를 계속 봤으면은 그래도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근데 봐봐 영입할 때 미드필더 영입을 해야 돼. 신세계 일단 봤을 때는 쉽지 않지.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좀 더 내가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네. 더 현대 축구에 가까워졌을 때 내가 있었으면 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 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좀 더 내가 세계를 일찍 알았으면 진짜 왜냐면 그 전까지 지금 진짜 접점가된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 진짜 빠간 줄 알았는데 축구 지능이 진짜 좋아. 빠가에 양아에 뭐 말도 안 되는 빠가에 양아에. 아 근데 진짜 축구를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 많아요. 기술은 좋은데 축구 잘하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내가 편견이 많았구나. 세계를 보면서 많이 느낄 정도로 세계가 정말 남는 건 빠가에 양아밖에 없는 거야. 아니야.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시선이 완전 잘못됐다는 거죠. 왼쪽 백 하면서 공격할 때는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강원이 가끔 네. 뭐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죠. 굳이 꼭 오른쪽 백 할 필요 왼쪽도 해봤잖아요. 저는 왼쪽 오른쪽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했어요. 그래도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왼쪽이 오면서 오히려 더 편해요. 맞아 그렇게 하면서 플레이 될 것 같아요. 볼이 이쪽에서 네. 이렇게 오니까 이쪽에서 오니까 오히려 더 컨트롤이 편하고 패스하기 왠지 편하고. 그런 네. 역할도 지금 좀 더 후에 했으면 이런 역할도 했으면 잘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수원 FC에서 센터백도 많이 폭백에 봤었는데 센터백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센터백 전형적인 센터백 선수가 저는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옆에는 이제 풀백이나 이제 미드필더 선수들이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좀 과격한 비유인데 누가 그런 얘기한 칼럼도 봤어요. 해외 칼럼 중에. 메시는 센터백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 그 얘기는 아마 극단적인 이유지만 머리가 좋으면 네, 맞아요. 그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그때 세계가 센터백 수원 FC 할 때도 잘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세계 선수의 피지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센터백의 피지컬은 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얼추 기억이 나는데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포백의 센터백을 수원 FC에 처음 봤거든요. 네. 쓰리백은 뭐좀 다르니까. 쓰리백은 되는데 포백의 센터백 사실 처음엔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쓰리백도 확실히 부담이니까. 근데 김도균 감독님에게 진짜 감사한 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 이게 나랑 진짜 맞구나. 이것도 잘 맞는구나. 너무 잘 맞는 거야. 잘 받아들이네. 그러네. 잘 맞는 거 이거 성향이 좋아서 그런 이 거야. 성향은 되게 좋은 성향이라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만 사실 저는 누가 나를 포백에 센터백을 K리그 감독 중에 누가 날 세울 수 있을까라는 쉽지 생각을 않죠. 했어요. 김도희 감독님께 지금도 굉장히 감사한데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진짜 뭐 말씀 주신 대로 저는 요즘 현대 축구는 전형적인 센터백 한 명이랑 사실 다른 롤을 갖고 있는 센터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현대 축구에 맞춘다면. 슈팅 스타일선 어디 보고 있어요? 스폰가? 전형적인 클래식 윙어. 클래식 윙백. 그냥 클래식 중에 클래식 윙백. 낭만 있네. 네, 낭만 가지고 낭만 있어요. 다시 돌아왔구나. 아 보셨잖아요. 낭만 그 자체로. 왜냐면 역시 사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넘버 10을 했을 때 10은 더 많이 뛰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이런 종류의 롤이 붙었다면 풀백은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제일 천대받던 포지션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축구를 잘해야 되는 포지션으로 진화한 케이스의 포지션이 아닌가.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이제는 가려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해야 돼요. 그 게레이루 선수도 공격시는 공격형 미드필더 네.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마다 이제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계속 진화되면서 네. 그래서 요즘 포지션이라는 그런 게 그 개념 자체를 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간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선수가 되게 현대적인 선수인 거죠. 너 잘못 태어났다 야. 차라리 뭐 한 97, 98년생 그러네. 였으면 네. 훨씬 더 네. 빛나는 되게 어떤 귀한 선수였죠.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풀백 얘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찌 보면 해축을 즐기는 팬들이 풀백의 귀함을 더 일찍 아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 해축에 좋은 풀백 있는 팀들 부러워하지 않나요? 보통 왜냐면 풀백이 없어. 없으니까 자체가 풀이 없어. 근데 이제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뛰는 선수들, 지도자들 그리고 유소년을 키워내는 지도자들도 풀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대 레벨에서도 좋은 풀백들이 이제 나오는 순간들이 곧 오지 않을까. 자, 신세계 선수 사이드백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번 초대석이랑은 좀 이제 분위기가 다른 컨텐츠고 저는 그때도 이미 다 저희 제작팀 얘기하더라고. 자주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저희랑 맞으면 또 다른 컨텐츠도 자주 와주시면 네, 언제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영광이고 사실 뭐 SNS도 그렇고 제가 축구를 많이 다루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니까. 네, 이렇게 와서 좀 저도 또 축구 축구 얘기하시는 거 괜찮죠? 네, 그래도 프로 선수였으니까 1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는데 아 그냥 프로 선수가 아니죠. 또 막상 이런 축구 얘기를 좀 이렇게 딥하게 다루는 게 너무 재밌네요. 네, 너무 자주 불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리스랑 축구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시는 건가요? 당분간? 네, 뭐 어차피 아카데미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또 하셔야 되니까. 아카데미 할 게 준비하고 많네요. 패션 이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는 또 패션 워낙에 전문가들이 많아요. 강원에 있을 때도 옷 입고 오면 되게 멋있게 잘 입고 다녔었거든요. 네, 뭐. 제가 이래봬도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근데 좋아해요. 근데 좋아해요. 아 놀리지 마. 진짜 관심 많아. 놀라우시겠지만 왜? 진짜 좋아해요. 맨날 옷가게 좋은 데로 맨날 들어가. 너 왜 좋아해 그러자고. 너 왜 좋아해? 이게 그냥 너 왜 옷 좋아해? 너 왜 서울 살아? 너 왜 서울 사람이야? 그런 거. 너 왜 교회 다녀? 되게 편견이 많은데. 너 왜 담배 안 피워? 너 문신 없어? 당연히 있는 게 디폴트야. 좋습니다. 자, 또 조만간 네. 저희가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네.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도자들은 다음 회차 어떤 포지션을 할지 뭐 또 생각을 해보고 꼭 이거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키퍼도 좋고 공격수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챔피언스리그든 유로파리그든 K리그의 중요한 경기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